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희정 내분비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약 없이도 당뇨를 조절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조건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야기, 바로 생활 습관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약 없이 혈당을 조절해낸 분들의 이야기,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지켜본 성공 사례, 그리고 미국에서 보고된 임상적 개선 사례들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 5가지 핵심 습관은 지금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결국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진료해 온 수많은 분들 중 68세 정모 할아버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초진 당시 당화혈색소가 8.2%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약을 시작해야 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정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앉아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밥 조금만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약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형님도 약 먹다가 합병증이 와서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십니다. 그게 다 약 때문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작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으로 갖는 감정입니다. 한번 약을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두려움, 그리고 몸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저는 이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은 필요한 분께는 반드시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먼저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 할아버지께 약 대신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조건은 단순히 눈 가리고 약 안 주려는 차원이 아니라 당뇨의 원인을 정확히 정면으로 건드리는 실질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기. 반찬부터 채소부터 드시고 밥은 마지막에 3숟갈. 그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둘째, 하루 만보 걷기. 걷는 것은 몸 전체에 인슐린이 잘 퍼지도록 만드는 움직이는 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밤 11시 이전 취침. 밤 시간은 혈당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잠을 잘 자야 인슐린이 회복됩니다. 정확히 3개월 뒤 정 할아버지는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6.6%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도 놀랐고, 무엇보다 그분 본인이 크게 용기를 얻으셨죠. 이후에도 할아버님께서는 3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키셨고, 지금까지도 6.4% 전후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약 한 알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몸무게도 자연스럽게 5kg 가까이 빠지셨죠. 또 한 분은 70세 김모 할머니입니다. 손주를 돌봐주면서
밥을 규칙적으로 못 드셨습니다. 또한 손주가 먹는 걸 위주로 먹다 보니 음식이 안 맞았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혈당 측정을 하며 본인의 몸에 어떤 음식이 맞는지 찾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흰쌀은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치솟았고 귀리와 콩, 삶은 계란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한 달 후 아침 공복 혈당이 120에서 90으로 안정되었고 무기력하고 축 처졌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생활 속에서 자신을 바꾸려는 마음, 그리고 그걸 꾸준히 실천한 인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고 그건 바로 생활 습관을 정확히 알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과 운동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수면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 혈당은 스스로 안정됩니다. 왜일까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췌장과 간, 뇌가 회복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혈당도 스트레스 호르몬도 제어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 혈당이 110이 넘는 분들의 대부분이 늦은 저녁이나 수면 부족 상태를 오랫동안 반복해왔습니다. 밤 11시 새벽 3시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켜주고 간에서의 당 생성당 신생을 조절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면 중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깨어있는 동안 과도하게 분비되면 간에서 당이 계속 생성되어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깊은 수면 중에는 이 작용이 억제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안정됩니다. 특히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단계가 제대로 반복되면 뇌와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되찾고 인슐린의 작용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요. 저녁 식사는 6시 전에 마무리하시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침실은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으로 만들기. 따뜻한 무카페인 허브티 한 잔도 좋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혈당을 위한 매일 밤의 리셋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제대로 누르느냐 아니냐에 따라 약을 시작할지 말지의 경계가 바뀌기도 합니다. 조금만 수면 습관을 조정해도 혈당은 스스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작고 사소한 변화일 수 있지만 그 꾸준함이야말로 혈당 조절에 있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는데도 혈당이 높다. 이럴 땐 꼭 스트레스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혈당을 올리는 생물학적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꺼내 혈액으로 보내버립니다. 즉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코르티솔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몸의 인슐린 작용이 점점 둔감해지며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결국 이는 고혈당에서 당뇨 진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윤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하루 3끼도 잘 챙겨 드시고 걷기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잘 안 내려갔고 감정 기복도 심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손주 진학 문제로 마음을 많이 쓰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줄이기를 시작하셨고 아침 혈당이 2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를 줄이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간의 당 생성이 줄어듭니다. 인슐린이 다시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치료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명상도 좋고 조용히 걷는 것도 좋고 혼자 앉아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 뇌와 몸은 평온한 시간을 줄수록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로마 향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손글씨 일기 쓰기,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곧 혈당을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흰쌀이 좋지 않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는 건 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식사의 순서와 구성의 균형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무엇을 먼저 먹느냐, 어떤 비율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 할아버지께도 식사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게 중요한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먹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최대 50%까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와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부터 크게 한 숟갈, 반찬은 나중에 조금씩, 국에 밥 말아 드시는 건 꼭 피해 주세요. 씹는 횟수가 줄어들고 너무 빨리 넘기게 됩니다. 결국 급속한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국물에 말아 먹는 식사는 포만감을 속여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결과도 났습니다. 바람직한 식사의 예는 나물류나 채소 반찬부터 먼저 꾹꾹 씹으며 드시고 이어서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등 단백질류를 드세요. 마지막에 잡곡밥,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꿔도 췌장이 한결 편해지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74세 할머니는 식사량도 많지 않고 음식 종류도 꽤 건강하게 드셨지만 당화혈색소가 7.8%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사 순서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고 3개월 후 수치가 6.4%로 떨어졌습니다. 양을 줄인 게 아니라 순서만 바꿨는데 이런 변화가? 하고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은 손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야, 밥 말기 전에 나물부터 먹어. 당뇨를 관리할 때 식사 사이의 공복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중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공복 시간입니다. 많은 미국 환자들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합니다. 저는 무리한 단식은 권하지 않지만 저녁을 일찍 먹고 밤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동안 인슐린은 계속 분비되어 혈당을 세포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간식이 잦고 늦은 저녁을 먹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인슐린이 쉴 틈 없이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공복 시간 동안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됩니다. 즉,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저는 무리하게 식사를 건너뛰는 단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부드럽고 일상적인 방식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천 예를 알려드릴게요. 아침 9시 식사 시작. 점심은 1시. 저녁은 6시 이전 마무리. 늦어도 7시 이전까지. 이후엔 물이나 무카페인 허브티만 섭취. 이렇게 하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5시간의 자연스러운 공복이 형성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밤새 혈당은 안정되고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며 혈당을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공복 시간은 몸이 약 없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당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창고이자 공장 역할을 해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 저장량의 약 7080%를 담당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 운동을 하면 인슐린이 없어도 근육이 직접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이 당뇨에 효과적인 과학적 이유입니다.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식후 2030분에 걷기 시작하세요. 이때는 혈당이 가장 높아질 시간입니다. 천천히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은 식후 1~2시간입니다. 이때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포도당을 근육이 서서히 흡수하면서 식후 고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정희정 의사의 추천 루틴은 이렇습니다. 하루 2번 걷기. 아침 식사 후 20분, 저녁 식사 후 20분.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편하게 걷기. 근육은 우리가 움직일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은 항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단백질과 포도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당이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그 순간만 효과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혈당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천 가능한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벽을 짚고 팔로 밀기 운동 10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스쿼트 변형, 물병을 들고 팔 굽혀 펴기 10회. 이런 간단한 동작도 근육을 자극하고 혈당 조절력을 향상시킵니다. 71세 박모 어르신도 처음엔 걷기만 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맨몸 스쿼트 10개 하루 한 번만 추가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딱 3개월 실천하신 뒤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2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5%로 내려갔습니다. 복용하던 약도 절반으로 줄이게 되셨죠.
의사 선생님, 전 약보다 이 운동이 더 든든합니다. 라는 말씀에 저도 참 뿌듯했답니다. 이렇게 근육은 혈당을 저장해주는 탱크이자 스스로 당을 소모하는 에너지 공장입니다.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근력 운동을 더하면 혈당은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도 아직 약을 안 드시는 분도 운동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의 해답입니다. 지금 당장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근육이 혈당을 다정하게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 그 어느 하나도 무리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식사 순서를 바꿔보시고 다음 달엔 잠드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꾸다 보면 몸은 분명히 회복의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약 없이 또는 약을 줄여가며 생활 습관만으로 당뇨를 관리해내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평범하지만 결심한 분들이었습니다. 당뇨는 관리 가능한 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되돌릴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옆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과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당뇨로 걱정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